어머님께서 그렇게 엄청 중국에서도 잘 나가는 호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물론 북한 사람들도 아까 많이 왔다고 하셨지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어, 왔나요? 많이 왔죠. 그때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어 수교를 해주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심양에 엄청 많이 아. 여행을 왔어요. 왜냐면 동북 삼성이 여행지인 것 같아요. 특히 심양이. 저희 엄마 식당에는 거의 100명이라면 90명 이상이 다 한국 손님들이 와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북한 식당인 거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자유. 네, 그러니까 자유. 그냥 북한 식당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서로 강대강을 음. 나가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럽게 막 대화도 하고 서로의 의견도 막 얘기하고 정치적 얘기 발언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같이 친해지다 보면 네. 뭐, 야,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식당에서 한국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들으셨겠네요. 식당에 많이 가셨겠죠, 당연히. 한국의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북한에서 와서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는 시기고 그 한국 분의 자녀분들도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중국어를 이제 잘 공부하고 있는지 중국어로 막 얘기하고 서로 친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있고. 그럼 그때 한국 친구가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국적이 한국인 친구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뭐 사실 드라마 이런 거 크게 관심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눈앞에 실물로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굳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러니까 홍콩 영화를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90년 시대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영화가 유명한 게 아니라 홍콩의 영화가 그때 대작이었대요. 뭐 저도 공감은 못한 얘기지만 많이 듣죠. 뭐 주윤발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홍콩의 영화, 홍콩의 그런 이제 드라마, 홍콩의 음악 이걸 엄청 많이 이제 제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중국에는 한류가 그렇게 몰아치진 않았다. 네, 한류가 몰아치고 한류가 퍼지기 시작한 거는 2005년도 이후인가? 여튼 2000년 지나서부터였죠. 아주 먼 옛날은 아니네요. 네, 먼 옛날은. 2005년이면 제가 북한에서 첫 한국 드라마를 겨울연가 봤던 그게 아마 얼추 2005년, 2006년이에요.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99년? 맞죠? 99년에 네, 1999년. 나는 이제 중국 생활 좀 좁고 저 그리운 태어났던 평양에 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돌아가니까 어땠습니까? 역시 똑같이 편했어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만큼 언제든 볼 수 있는 영화라든지 그렇죠. 언제든 또 이제 그 중국에서 또 이제 노는 그런 장소들이 또 있어요. 젊은 친구들끼리 다니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제 다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별거 아닌데 99년에 평양으로 들어가셨을 때 혼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가족이랑 다 같이 들어가셨어요? 혼자. 혼자. 그럼 부모님은 아무래도 아들을 옆에 두고 싶으실 텐데 굳이 또 가겠다고 하니까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부모님을 찾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걸 뭐 다 예측하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평양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셨겠죠? 제가 알기로는 평양외대를 평양외고대요. 1학년 신입 2학년에 바로 편입했어요. 편입하셨어요? 원래 1학년부터 다녀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네, 나이가 좀 있고 모란봉지능고등중학교든 대학 때든 79생들이 많이 섞인 그런 이제 좀 80인데 1월 1일생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평양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공부 조금 잘해서 멀고 가고 또 운 좋게 또 김책공업종합대학까지 가게 됐는데 모란봉중학교 다닐 때는 외국어 학원, 외대의 고등학교 버전이잖아요. 외국어 학원 애들이 뭔가 좀 선망의 대상 같은 게 있거든요. 쟤들은 이제 외국물도 무겁고 외국어도 잘하고 뭔가 패션도 뭔가 좀 멋있고 김책공대 갔는데 외대 애들이 똑같아요. 중국에서 몇 년 살았대 쟤는 뭐 누구는 뭐 아무튼 좀 신기루 같은 존재였거든요. 멋진 존재. 근데 아쉽게도 제가 내향인이라 친구가 많이 없고 외대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몰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참 옷 잘 입네 뭐 이런 정도로만 느끼지 그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뭐 대학이 끝나면 뭘 하면서 노는지 이런 걸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엄청 진짜 평양에서 모범생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냥 거주시겠죠. 평양외고대학에 있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꼭 한 명, 두 명씩 있어요. 모범생 같은. 외대 안에도 또 저 같은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모범생들이 많이 인정을 받죠. 어떤 사회에 가든, 어떤 나라에 가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에선 인간관계, 물론 한국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겠지만 또 북한은 훨씬 더 저는 인간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지금 이대로 북한에 갔다 나오면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때 들어와서 평양외고대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 할 때 맞아. 그때 당시 해외에서 이제 금방 들어와서 잘 모르잖아요. 평양의 네. 그 물정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지인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게 평양외고대학이 더 낫다는 이제 또 이제 그런 추천을 받았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보다. 어떤 측면에서요? 사실 대학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당연히 김일성 이름이 박힌 김대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더 유명하지 않냐? 네. 북한의 나라는 폐쇄적이고 외국을 진출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김일성 종합대학은 종합대학이거든요. 거기는 네. 여러 가지 학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을 추천하는 것보다 평양외고대학이 더 해외로 가려고 할 때 그런 출발점이나 사회 나올 때도 또 이제 빨리 이제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추천받은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쪽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외대가 더 좋다. 이런 맞아요.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예,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평양외고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고. 대학 들어가는 건 쉽죠. 왜냐면 중국어는 워낙에 잘하시고 부모님의 어떤 뭐 백도 되게 탄탄하니까. 그런 이유도 조금 뭔가 네. 있었겠죠. 시험은 똑같이 봅니다. 시험은 똑같이 그렇죠. 보고 제가 이제 2학년에 편입하게 된 것도 원래 1학년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입학 당시부터 국가안전보위부의 의탁생으로 제가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탁생은 보통 군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대학으로 오는 경우를 의탁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모두 군부대에서 군복무 하다가 네. 거기서 김일성 종합대학이든 무슨 네. 대학이든 이제 위탁해서 공부하고 다시 자기 그렇죠. 위치로 그렇죠. 복귀하는 걸 네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군복무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요. 네. 예, 중국에서 바로 왔는데 어디서 의탁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안전보위부에 사람이 왔었어요. 아마도 저희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이제 영향을 제가 바로 받아서 거기서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미 정해져가지고 대학 공부를 한 후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뭐 국가안전보위부에 뭐 예를 들어 잠깐이라도 한 달이라도 들어갔다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 그런 것보다 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달고 의탁으로 대학을 갔다고 하니까 네. 부모님의 힘이 느껴지네요. 항상 제 마음속에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이제 감사 마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님 덕에 그게 어떤 사회에 있었든 제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많이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국에 와서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 좀 지내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의 그게 엄청 컸구나라는 걸 지금 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더 많이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혹시 형제 자매는? 제 위에 누나가 있어요. 맞다. 누님이 있으셨죠? 누님도 같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누님은 중국에 계셨나요? 누나는 당시 중국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나는 이제 모란봉제로중학교 졸업생이고, 진짜? 예, 그 시기 때는 이제 꼭 가족 한 명을 북에다 이제 막말로 이제 뭐 인질이라고? 인질이죠. 얘기했었죠. 인질이죠.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은 이건 정말 잘못된 통제고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고 갈 사람들은 차라리 가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가지 않게 만든다는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제가 해외 중국 생활할 때도 이거 초상화를 일부러 저희 가슴에 그 평양처럼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참 그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해외 나와 있고 뭐 그냥 너도 해외 나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부러울 거 없었던 상태였으니까 뭐 이렇게 주춤해하고 숨기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I'm from North Korea 이렇게 막 밝혔고 그랬거든요. 이해됩니다. 저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한 1년 좀 지나서부터는 북한이라고 말하는 걸 조금씩 감추기 시작했거든요. 형님의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제 짐작컨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너무 잘 발전할 거고 부모님처럼 나도 잘 될 거다라는 그 확신이 굉장히 차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내 자신에 대한 미래도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늘 그냥 부러움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때 중국에서도 You Can Speak English라는 그런 이제 학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녔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맞아요. 영어 학원 네. 중국에서. 북한이 알면 그것도 하나의 그렇죠. 처벌 대상이죠. 근데 꼬투리 잡히죠, 그것도. 예, 근데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걸 다니고 엄청 비쌌어요. 그때 90년 시대에 그 비용이 엄청 학원 비용이 엄청 비쌌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캐나다 선생님,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이거든요. 그다음 학원에 다니는 중국 사람들도 다 돈 좀 있어가지고 학원비가 비싸니까 원장님도 제가 노스코리아라는 걸 알고 미국, 캐나다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그냥 같이 바에서도 뭐 음료수 마시면서 영어로 막 그때 대화를 하고. 그럼 대학에서 그 외대에서 졸업하고 그럼 배치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국가안전보위부로 위탁생으로 했으니까 국가안전보위부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는 보위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군복무는 또 뭐예요? 대학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2003년도에 제가 졸업했거든요. 네. 2003년 8월 달에. 그 시기에 평양에서는 이제 모든 남자들은 네. 대학 졸업생들 다 똑같이 네네. 그 의무제로 군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3년. 그게 어느 시기인지는 저는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대학 졸업생도 의무로 3년 하게 됐던 시기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 평양외고대뿐만 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 뭐 평양음악무용대학 모든 대학생들은 3년 의무제로, 그러니까 이건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이부 의탁생의 신분으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버이부 소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이 사령부로 본인이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모르는 건가요? 물론 정확히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는데 국가안전법이 310호실이 1997년도인가 98년도 그 시기에 중앙당 조직부 그리고 버이사령부에 검열을 받았어요. 조사를. 국가안전법은 완전히 정보국에서 그렇죠. 또 특별 그런 이제 부서였는데 너무 특별 부서고 너무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거기에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나라는 다 이렇게 세력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큼직한 국가기관들 간의 견제가 좀 있는 거네요. 네. 권력 다툼. 권력 다툼, 서로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거였지. 거기서 아마 뭔가 견제 대상에 어떤 그런 이제 자료가 많이 쌓였겠죠. 북한은 이런 견제하는 그런 이제 부서들 경쟁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문서를 쌓아놔요. 예를 들어서 보위사령부에서 국가안전보에 대한 잘못된 거를 쭉 기록을 쌓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그게 또 이제 조사를 받으면 오히려 욕풍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견제할 때 진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이만큼 이제 쌓일 때 그거를 이제 바로 보고를 하게 돼서 거기는 헌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위에 최고사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모든 게 이제 집행되니까 조사를 하라 하면 조사를 받게 된 게 바로 312호실이 그때 당시 중앙당 조직부하고 보위사령부의 조직을 받아가지고 312호실 실장, 정치부장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숙청됩니다. 98년에요. 예, 97년도인가 98년도 여튼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 시기점에 이제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네.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북한으로 돌아와서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신 거예요? 네, 그때 합격자라는 표현이 거기에 이제 퍼졌어요. 탈탈 털어도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은 사람은 합격자로 다시 자기 위치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합격자라 돼가지고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큰 권력을 쥐고 계셨고 큰 돈도 또 만지신 그런 위치셨는데도 불법적인 일이나 그런 건 안 하셨나 보네요. 거기서 패스한 거 보면. 불법적인 일은 그 당 조직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네. 저희 아버지 같은 케이스는 항상 원칙으로 하라는 것만 하면서 뭔가 이제 외화벌이도 하고 뭔가 이제 사업도 하시고 국가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했던 케이스였으니까 합격자가 된 거죠. 그 합격자 대상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국가안전보위부 312호실에서 엄청 충성파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보위사령부 7초라고 있어요. 보위사령부 1초, 2초, 3초, 4초 쭉 네네. 16초까지 있는데 7초라고 해외 파견처거든요. 아, 그것도 또 해외 관련 부서. 국가안전보위부는 312호실이 특별부서였는데 보위사령부는 7초 해외 7초. 파견처가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여하튼 해외 쪽이 붙은 쪽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알짜 부서인가 보네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기관,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기관들은 뭐 그게 미국 CIA든 뭐 어디 중국이든 해외자가 붙어야 더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폐쇄적인 국가니까 해외자가 붙으면 더 이제 그렇죠. 국가보위부가 힘이 막강할 때는 거기서 이제 알짜 부서였던 312호실에서 일했으니까 국가보위부의 의탁생으로 대학을 갔는데 졸업반이 됐을 때 그 사이에 국가보위부가 힘이 빠지면서 그 보위사령부의 힘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국가에서 아버님을 그쪽으로 이제 옮겼고 해외팀으로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자연스럽게 졸업하시면서 아들도 또 이제 보위사령부 쪽으로 사령부 쪽으로 이제 키우려고 그쪽으로 이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게 됐다고 저는 이제 네,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꿈을 꿉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 모란봉영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부모님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 강원도에 군사공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또 평양에서 군복무 했거든요. 평양 사람인데. 아, 원래 평양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보내요.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보위사령부에서 그렇게 이제 특별 케이스를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외 막 이런 거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나라 그 조직에 네.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요. 네. 그 혜택을 보는 그 뭐 계층? 네, 그렇게 된 거죠. 보위사령부에서 군복무를 아까 3년? 네, 하신 3년 거죠? 케이스로 갔는데 1년 복무했거든요.
네. 3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1년 했는데 중간에 또 국가에서 또 저만 또 특별 케이스로 쓴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또 그런 특별 명령이 또 하달돼요. 평양외고대학 대학을 딱 지목했어요. 네. 평양외고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도 기악하는 애들. 기약이 뭐죠? 그러니까 악기 다루는. 악기 전공자들. 예, 악기 전공자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학부가 많잖아요. 근데 내문 학부만 딱 지목해가지고 외국어대학은 다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졸업생들은 1년 만에 사회로 빨리 분야를 배치하라 이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3년 동안 군복무 하다 보면 이제 외국어 실력이나 또 이제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이게 다 굳어져가지고 뭔가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나라의 손해다. 이렇게 돼서 제가 제대할 때 1년 만에 제대할 때 중국병사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들은 또 신병훈련 3개월을 받으면 네. 2주를 달아줍니다. 중국병사. 몇 년 동안 군복무했던 중국병사들과 같이 중국병사 이제 시작해서 중국병사로 그냥 또 제대로. 그럼요. 예.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중앙당 대럭부에 뽑힌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을 바로 상대하면서 평양에서 그때 당시 제가 딱 입사할 당시 광복거리 거기에 광복거리 살았어요. 청년호텔 아시죠? 청년호텔 좀 맨날 지나다녔습니다. 개도 타고 지나가면서 그 청년호텔 광복거리에서 제일 그 강나고 예쁜 건물이 그 초콜릿의 청년호텔. 저는 거기에 호텔에 또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을 내줘서 똑같이 호텔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역해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또 평양 외대를 거쳐서 아주 하이패스로 빨리 중앙당 대외연락부까지 입사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하고 좀 중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